그래서 이제 두근거림이 있는 팔피테이션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EKG 기생에서 R-R'가 불규칙하고 기준 소환이 이렇게 망가지는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그 팔피테이션을 증상이 나타나는데 헤모다이나믹으로 그 불안전할 때에는 카디오 버전을 한다. 즉 그 혈압이 뚝 떨어졌다든가 이제 카디오 아웃프가 안 되니까 이제 롱 쪽으로 이제 에데마가 생겼다든가 혹은 앵기나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 올 때는 예를 들어 항원고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카디오 버전을 하게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카디오 버전 적응증이 아니라면 이제 그 클래스 2 베타 브로커라든가 클래스 4 논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브로커, 그래 베라파밀 틸티아진 같은 걸 이용해서 하트레이트를 컨트롤 해주고, 차르스 바스가 그 2점 이상일 때에는 그 와파린 2.0.5라든가 그 4mg 혹은 또 노악 그 아픽사반 다비카트란 그다음에 그 리바녹사반 같은 것 엔티스토아굴렌트를 주어야 된다. 그 차르스 바스에서 이제 첫 번째 C라는 것은 컨제니탈 하트 페일로 해가지고 하트에 컨제니탈이 된다는 것은 하트에 피가 많이 모이니까 레프트 하트 페일리오를 말하는 것이고, 혹은 또 그 롱의 하트 그 컨제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카디아 아웃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찬스바스의 두 번째에서 이제 그 하이퍼텐션과 메트럴 스테노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이 생기면 이제 그 스럼버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 아트리얼 플러터는 그 오른쪽에 이스무스를 갖다가 라디오 프리퀀시 카테터 아빌레이션 해주는데,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펄모리 베인이 나오는 쪽을 갖다가 라디오 프리퀀시 카테터 아빌레이션을 해주게 된다. 여기서 다시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내비두면은 레피드 벤트리큘러 리스판스가 나타나가지고 벤트리큘러 플로터 타키카디아에서 어레스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헤모다이나믹을 언스테이블 할 때 혈압이 떨어졌다든가 그 말은 뭐 그 에드메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카디오 버전 해주고, 헤모다이나믹으로 안전할 때에는 이 파마콜로직 카디오 버전을 해준다. 일렉트릭 카디오 버전이 아니고, 이 파마콜로직 카디오 버전에는 이제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클래스 2 베타 브로커라든가 클래스 4 센트럴 칼슘 채널 브로커를 쓰기도 하고, 이것은 다 AV 노드를 SA 노드, AV 노드를 억제하는 것이니까, 또 AV 노드를 억제하는 디지털리스는 칼슘 채널 아고니스트처럼 그 엔드 디아스토 볼륨을 크게 해주는 것을 써가지고 천천히 뛰게 한다든가, 혹은 클로트를 방지해가지고 이제 그 와파린 그 0.5 내지 2g 노악 같은 것을 주는데, 아스피린이라든가 클로피도그린 이런 데는 별로 이렇게 예방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큰 효과는 없는 것이고, 이미 클로트가 생겼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사이콜로직 스타디를 해가지고 그 레프트 펄머너리 그 아터리가 들어오는 베인이 들어오는 곳을 갖다가 레디오 프리퀀시 카테터 아블레이션을 해주게 된 것이다. 그 혈압은 24시간 활동 혈압을 앰뷸레이터리 기기가 있고, ECG를 체크하는 것에는 홀터 모니터라든가 혹은 또 그 이벤트 모니터 사건 감지 장치라든가 혹은 그 임플란터블 ECG 모니터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병에 대한 그 모니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고, TC99M 그 사이로이드 스캔 사진에서 그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상 조직이 있다는 얘기다. 임신이나 감기 같은 것이 아니고 그라베즈 디지즈 계통으로 보면 되겠다. 혹은 노들이 많은 것. 그래서 하이 업테이크 된 것을 했을 때는 하이퍼사이로디즘 중에서 이제 정상 조직은 아니라는 것, 즉 그 산호의 갑상생인 그 무통성이라든가 혹은 또 감기에 의한 악업성 갑상선염이 이런 정상 조직에는 보이지 않고, 그 그라베지 디지라든가 그 다기혈절 갑상선증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이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혈액 검사하면은 그 T3는 올라가고 프리 T4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TSH는 떨어지게 되고, 그
엔티바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혹은 또 갑상선 과산화 효소, 그 TPO 엔티바디라든가 TR 엔티바디 이런 것이 올라가는 그 그라베즈 디지즈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 임신의 그 초기부터 시작되는 그 가슴 두근거림 같은 것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임신성 그 고혈압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 HCG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TSH 호르몬 감소하고 그 후리 이 T4는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내 가지고 하이퍼사이리존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럴 때 이제 임신 초기에는 프로필티오라실을 주고 임신 후기에는 메티마졸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임신은 이제 그 초기, 중기, 말기로 해가지고 40주를 나누는 게 좋겠고, 만일 그 임신 초기 8주 정도 했는데 메티마졸을 줬다면은 안 된다. 프로필티오라실을 초기에는 주어가지고 이러한 증세를 없애줘야 된다. 그 두근거리는 건 대개 이제 그 베타 브로커를 많이 쓰거든요. 특히 프로포널 같은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프로포널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SA노드 A분해도로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소맥하고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되고 그 저혈당 등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부작용보다도 이익이 클 때만 쓰는 것이 그 두근거리는 걸 조절하는 그 베타 브로커 프로포나놀 같은 것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팔피테이션이 있으면서 CT상에 그 아드레날 그 메둘라 쪽에 어떤 그 종양이 보이는 것이 이제 페오크로모사이토마가 생기는 것인데 카테고리 많으니까 이제 두근거리는 것이 나타나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한 그 아드레날 그 캔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캔서는 이제 반드시 메둘라의 페오크로모사이토 말고 그 피질 쪽에 있는 그 아데노마라든가 하이퍼플레지아를 일으키는 뭐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증이라든가 혹은 또 두 번째 층에 어떤 그 암이 있어가지고 쿠싱지 디지즈에서 코르티졸이 많이 올라갈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대개 이제 페오크로모사이트 같은 경우는 두통과 두근거림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된다. 어떤 이제 여자가 이제 갑상샘에 유두갑상샘 암으로다가 그 캔서를 그 절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니까 티록신을 갖다가 이제 뭐 복용한다고 했을 때 이 용량이 너무 많게 되면은 오히려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것이 나타나서 땀도 나고 손도 떨리고 몸무게도 팍팍 줄어들게 된다. 그때는 이런 티록신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다. T3라든가 그 프리티포가 많고 T3가 떨어지는 이런 하이퍼사이로이즘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그 타키카디아가 나타나는데 대개 아티리얼 파이브레이션인가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나타나게 된다.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는 SA 노드가 잘 자극이 된다는 것에 이것이 이제 아드레너직 심톰이 되는데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베타 브로커가 좋고 아티리얼 파이브레이션도 역시 베타 브로커가 SA 노드를 갖다가 억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베타 브로커는 AV 노드에도 작용해가지고 SA 노드에 대한 피파가 생긴 걸 억제하면서도 또 AV 노드에서 QRS가 생기는 것도 둘 다 억제하기 때문에 이 베타 브로커가 아티리얼 파이브레이션과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약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뭐 여자가 두근거리고 더위를 못 참는다면 우선적으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 사이로이드 펑션 테스트를 해가지고 T3, T4가 증가되어 있는지, TSH가 떨어졌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초음파를 한다든가, CT를 한다든가, 혹은 또 스캔 같은 걸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 더위를 못 참는 가슴 두근거리는 땀 나는 그 사람이 왔을 때에 그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TSH는 정상인데 T3나 T4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엔티바디도 정상이고 그 TC99M 99M 퍼텍크네이트 스캔을 해보니까
그 디퓨저각에 이상 조직이 있는 것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보일 때는 TSH는 정상이고 갑상선 항체가 없으니까 그라베즈는 아니고 그 더 위쪽 피투이터리 위쪽에 셀라 트루시카의 그 MRI 그 뇌작이 공명 영상을 해보면은 TSH 시크레팅 그 아데노마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 스캔에서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은 만져봤을 때 압통이 없다는 것은 무통성 하이퍼사이로즈밀 확률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맥박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T3, T4가 올라가고 갑상선 자극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이제 뭐 임신 같은 그런 무통성 갑상선염일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고 ESR 장기 염증도 없고 통증도 없는 것이고 임신이 아니라면은 셀프 리미팅 하는 경과를 보이고 대증 치료를 함으로써 되게 좋아지고 만일 그 하트레이트가 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아드레날린 수용체 그 아드레날린을 그 안타고니스트 써가지고 즉 베타베로크를 써가지고 증상을 조절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로톡시코시스 이벨루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T3, T4가 프리 T4가 올라가면서 그라베즈 디지즈가 되느냐 혹은 그 TSH가 정상이면서 TS 시크레이팅 피투이터리 아델마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T3도 다시 같이 올라가면 그 클리니컬 그 하이퍼사이로즘이고 T3는 올라가지 않은 것은 이제 서브 클리니컬 하이퍼사이로즘에서 이제 좀 팔로우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라베즈 디지즈라든가 멀티노듈러 고이터 톡식 아데노마는 전부 다 이제 라디오 뉴클리어 그 스캔 TC99M 스캔했을 때 그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그 멀티노듈러 고이트를 특히 이제 톡식 그 노듈러 하이퍼사이리즘이라고 하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로우 라디오 뉴클리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 임신 같은 것에 의한 무통성 그리고 ESR가 증가하지 않은 무통성 갑상선염 즉 디스트럭티브 사이로이디스라든가 혹은 또 감기 같은 그 ESR가 증가되고 압통이 있는 악업성 그 사이로다이티스가 되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로우 업데이트가 되면은 아이오다인이 많다든가 혹은 또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많을 때도 그런 것이고 많이 업데이트 되지만은 노드 같은 것이 없을 때는 크로닉 고나도트로핀이 아닌가를 룰아웃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그 영어 단어로서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지만은 그 에피소드라는 것은 그 한두 번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페록시시마라는 것은 일주일 내에 없어지는 것이고 퍼시스턴트는 일주일 이상 가는 거고 퍼머넌트는 뭐 계속 1년 이상 되는 걸 용어적으로 이제 페록시멀 슈프라벤트리클 타키카르디아의 특징이라는 것은 RR-가 이렇게 규칙적이고 QRS도 작으면서 그다음에 피파도 선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맥박이 상당히 많은 그 AV 그 노덜처럼 좀 그 작은 것이 있고 AV 이 노덜이 없는 그냥 RT처럼 긴 그 페럭시멀 슈퍼라벤트리클 타키카르디아가 있다. 그 PQRST에서 RP 간격이 상당히 그 길어진 것. 그래서 이제 WPW하고 같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그 AVRT, 아티럴 타키카르디아가 되는 것이고, 페럭시멀 슈퍼벤트리클 타키카르디아가 되는 것이고, 그 RP가 좀 작아지는 것, 그리고 이제 WPW하고 같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 AVNRT, 페럭시멀 슈퍼벤트리클 타키카르디아가 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제 팔을 항진하기 위해서 뭐 베이거스 스티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뭐 발살바 숨을 마시고 차고 똥 누는 걸 한다든가 혹은 캐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를 한다든가 찬물에 온물을 담근다든가 혹은 또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코로나 아티를 이렇게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그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는 그 아데노신을 줘가지고 코로나 아티를 줄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이제 센츄럴 칼슘 채널 센츄럴
그러니까 베타 브로커라든가 혹은 센트럴 칼슘 채널 브로커를 쓰는 게 좋겠다. 베타 브로커나 센트럴 칼슘 채널 브로커는 SA 노드, AV 노드를 억제해가지고 그 피파가 뛰는 것도 작게 해주고 큐안 스페도 작게 뛰는 것을 작게 해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SA 노드보다도 AV 노드 접합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혈액적으로 이제 불안전하다면 이제 DC 카디오 버전이 좋겠고, 예방적 조치로는 그 어디에서 이런 것이 생기는가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컬 스타디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이 레디오 프리퀀시 카테터 아블레이션을 해주면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임시는 그 초기에는 그 서브클리니컬 하이퍼사이로드처럼 그 TSH는 감소하지만 그 증가될 프리T4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그 서브클리니컬 하이퍼사이즘을 거쳐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프리T4가 많아지는 그리고 T3가 많아지는 그 클리니컬 하이퍼사이로즘이 돼 가지고 무통성 감소성이 면에서 그 ESR 같은 것은 없고 만져서도 안 아픈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 첫 그 12주 동안에는 HCG의 갑상선 자극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TSH가 분비가 줄어들지만은 그래서 하이퍼사이로디즘이 나타나지만 그 T4는 그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브클리니컬이라고 하고, 증상이 심각한 정도가 않고 그다음에 그 T4가 수치가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해보고 그냥 관찰하는 것도 임신 초기에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임산부가 이제 두근거리고 체중이 감소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두고 보는 게 좋다. 그 흉통과 팔피테이션이 있으면서 심천부에서 수축기의 그 심잡음과 클릭이 들렸다는 얘기는 그 에이펙스 부분 쪽에서 그런 거 들린다는 건 대개 미트럴 밸브 프롤랩스나 미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이제 이한 것인데, 이 시스토릭 모어머의 클리닉이 된다는 것은 대개 이제 미트럴 밸브 프롤랩스로 의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해보면은 시스토를 뛸 때 밑으로 축 처지는 바가 보이는 것이 미트럴 밸브 프롤랩스의 전형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심장에 그 피가 적을 때가 좋으니까 숨을 크게 마시고 이제 반설바면유 했을 때 숨을 크게 마셨을 때에 더 크게 들린다고 할 수 있겠다. 미틀 리거지테이션이라든가 프롤랩스 같은 경우는 그 출산한 적이 한 2개월 전에 있는데 그 압통이 없이 그 프리티포가 많고 TSH가 떨어진다면은 그리고 ESR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T3, TC99M 스캔했을 때 그 이상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통성 갑상선염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목 부위에서 덩어리도 만져지고 압통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리고 ESR도 많아질 때에는 그러나 T3 갑상선에서 이제 그 스캔 이상조직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그 ESR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아급성 갑상선염, 감기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이로이드 포옥시데이즈 엔티바디라든가 TSH 리셉터 엔티바디 같은 것은 전부 다 나타나지 않는다. 뭐 그라베즈처럼 옵탈 펫이라든가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지만은 도모펫이는 땀 같은 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남자인데 뒷골이 땡기고 땀을 많이 나고 가끔 발작적으로 이제 뭐 혈압이 쭉쭉 올라가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제 그 수질에 생기는 아드레날의 그 페오크로마사이토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소변에서 메타네프린 검사, 발리만드레시드 검사를 해가지고 카테카물이 얼마나인가를 검토해봐야 된다. 그 RR가 일정하고 QRS가 작으면서 그 다음에 피파가 선행되는 페렉시모시 프리벤트 이렇게 가디아같이 맥박이 많고 갑자기 이제 두근거림이 나타날 때에
만일 그 헤모다이내믹으로 불안전할 때는 DC 카디오 버전 한다고 했고, 헤모다이내믹으로 안전할 때는 그 베이걸 매뉴에이블을 해가지고 뭐 찬물 수건이라든가 콧물 카르타트라든가 발설바 매뉴에이블 하고, 그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는 아데노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는 그 클래스 2 베타 브로커라든가 클래스 4 센트럴 칼슘 채널 브로커 해가지고 SNO대입을 억제해가지고 하트레이트를 좀 떨어뜨리는 게 좋고, 예방적으로는 이 치료제 세컨더리인 그 2나 4에다가 디지탈리스도 좋겠다. 이것이 이제 칼슘 채널 아고니스트지만은 에이브 노드를 갖다가 억제해가지고 그 천천히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를 억제해서 클래스 1이라든가 C가 좋겠다. 그 B는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디를 갖다가 그 피지올로직 그 일렉트로 피지올로직 스타디를 해가지고 레이디오 프로젝션 카테터 아블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갑자기 뭐 두근거리고 혈압이 뚝 떨어지고 맥박이 엄청 올라가는 경우는 그 바이페이스가 있는 그 WPW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와이드 QRS가 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델타파가 있으니까 와이드 QRS가 될 수밖에 없고, 하트레이트가 일레기러하게 이제 나타날 때에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조기 그 흥분 증후군은 그 헤모다미로 불안정할 때는 카디오 버션을 해주고,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과 같이 있을 때는 그 헤모다이내믹을 불안정할 때는 DC 카디오 버전을 해두지만은 안정될 때는 그 클래스 1A나 그 1C를 쓰고, 1B는 안 된다. 리도캔은 그 하트레이트를 더 많게 할 수 있으니까 안 되고 1A나 1C 혹은 그 클래스 3 저 포타슘 안타고니스트를 쓰고, 이것이 회복된다면은 반드시 이제 레디오 프레시 카테터 아블레이션 해주는 게 좋겠고, 이 WPW의 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클래스 1B는 하트레이트를 많게 하니까 안 되고, 베타 브로커인가 칼슘 채널 센트럴 칼륨 브로커 같은 것은 이 SNO대입을 억제하기 때문에 바이패스로 가가지고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절대 금기가 되고, 또 페록시몰 슈프리멘트리컬 같이 이제 그 WPW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데노신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WPT 울프 퍼킨슨 화이트 신드롬하고 같이 동반하는 그 페록시몰 슈프리멘트리컬 타키카디에는 AVRT N이 아니다. 그래서 좀 길은 거, 그 알파가 좀 길은 그 AVRT가 페록시몰 WPW하고 같이 이 동반하는 그 페록시몰 슈퍼멘티크 타키카디아가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이것은 어리세미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